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식객.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제가 지내셨죠? 굉장히 바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자료를 2편이나 쓰셨어요. 네, 이번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미디어 쪽 작성해가지고 근데 오늘 가지고 오신 저희 식사 재료는 어떤 건가요? 사실 최근에 이 시장의 분위기만 봤을 때 뭐 2차 전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고 다른 업종은 별로 뭐 이렇게 별로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만큼 뜨거웠던 섹터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바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였고 거기에 바로 연구원님께서도 자료를 또 발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엔터 산업이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작년까지도 엔터 산업이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팝 뭐 수출 앨범 이제 수출액 데이터 같은 이제 자료를 봤었을 때도 뭐 과거에 이제 뭐 100%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도 60% 넘게 이제 YOY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올해도 계속 이런 성장 추이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 이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최근 이제 2, 3년 동안은 약간 좀 걸그룹 기반으로 조금 이제 잘 팔렸었거든요. 엔터 네, 산업이. 맞습니다. 뭐 이제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걸그룹들이었는데 저희가 엔터 산업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이제 걸그룹보다 이제 보이그룹의 팬덤이 보통 한 2배에서 많게는 이제 3배까지 이제 형성이 된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덤 규모가 애초에 2배에서 3배 정도 볼륨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이제 화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뭐 앨범 구매량이라든지 콘서트의 방문 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이제 남자 아이돌들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크게 또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정말 좀 쉽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여성 걸그룹들이 굉장히 선방을 해준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풀려 있는 상황에서 구매력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 높은 이제 남자 보이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 런칭이 되면서 그 효과가 올해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2, 3년 동안 이제 팬데믹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콘서트 같은 부분들이 저희가 제약 활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온기로 이제 콘서트 매출 같은 부분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인 거고 최근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뭐 OTT, 뭐 유튜브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청을 맞습니다.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노출이 많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팬덤이 과거 대비했었을 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국내 아시아를 중심으로 조금 팬덤이 형성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 뭐 유럽 같은 조금 이제 엄청 큰 지역 쪽에서 이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을지로에 있어서 명동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거리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외국인 분들을 마주칠 엄청 때가 많죠. 많은데 네. 전 정말 좀 놀랍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그 뭐 일본인 관광객분들 혹은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이게 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딱 나눠보면 두 분류 정도로 나눌 수 맞아요.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 다양한, 다양해서 맞아요. 예, 뭐 국적도 다양한데 정말 그 단위도 연인, 뭐 가족, 뭐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OTT나 이런 것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간 그런 영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분명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엔터사들도 이런 방향성에 발 맞춰서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이제 국내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이 열리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이제 규모가 되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시장으로 좀 타겟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일본 쪽인데 이제 일본 쪽은 저희가 원래도 애초에 굉장히 잘하고 그렇죠. 있는 잘하던 시장이거든요. 시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리콘 차트 이제 순위 차트 뭐 탑 50, 뭐 탑 100 이렇게 보면은 저희 K-팝 아티스트의 이제 앨범 비중이 한 30%,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K-팝 아티스트가 오리콘에서 이제 오리콘 30%가. 차트에서 네, 30% 넘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제 과거 이제 뭐 최근 뭐 20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방탄소년단 그 K-팝 아티스트라고 하면 정말 방탄소년단이 네. 약간 대표 아이콘이었고 이제 굉장히 잘했던 것도 이제 맞고 그 친구들이 약간 주역,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의 추이는 이제 그런 하나의 아티스트에 약간 집중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골고루 그러니까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차트에 재진입하고 신규 진입하고 이제 이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일본 쪽이 이제 아시아 내에서도 조금 이제 개인당 지출하는 금액 단위가 이제 조금 높거든요. 네. 콘서트나 뭐 이제 굿즈를 판매해도 조금 단가를 높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타겟해가지고 올해도 이제 지속 이제 공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사실 일본은 그래 저희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기는 사실 조금 그렇죠. 네. 네. 뭐 기존에도 워낙 상당히 잘했기 잘해왔던 때문에, 네.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높아진 이제 하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저희가 이제 기대할 만한 이제 알파 성장이 가능한 곳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이런 네. 쪽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미국하고 유럽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과거에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이런 뭐 음악과 이런 문화를 소비하던 시절에 생각해 보면 언감생신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언감생신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뭔가 아티스트 노래를 수출한다, 문화를 수출한다.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좀 상황이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상상조차 약간 할 수 없는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빌보드 이제 200에서 뭐 그냥 차트인 약간 이런 수준이 아니라 1위 뭐 이렇게 기록하는 네. 이제 그런 빈도수가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저는 중요하게 이제 보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 멜론 차트 1위 했다고 뭐 글로벌이 알아주는 게 전혀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리콘 차트도 사실 일본이 이제 그래도 글로벌 2위 네.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이제 30% 비중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매우 좋은 이제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아권에 약간 조금 이제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 이제 스포티파이 이런 데 이제 랭크인 상위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글로벌로 레퍼런스를 전 이제 세계로 다 퍼져나갈 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확장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음반 같은 걸 이제 판매를 하고 네. 했었을 때 저희가 그 규모, 예전에 이제 팔리는 판매량 자체가 이제 볼륨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미국에 마케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미국 쪽에서 약간 우리랑 하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유통하는 조건도 저희 쪽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뭐 매출 볼륨 올라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익성 쪽에도 저희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계속 이제 기대가 된다. 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볼륨이 많이 늘어난 거죠? 미국 쪽으로 향하는. 그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과거에는 데뷔하는 연차도 네. 그렇고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도 그렇고, 보통 데뷔 앨범이 초동이 한 여자 아이돌들이 한 30만 장 정도, 네. 남자 아이돌이 한 50만 장, 60만 장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르세라핌의 이제 데뷔 앨범이 이제 100만 장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3배 늘었네요. 네. 데뷔 앨범 자체에 이제 초동 음반 판매량이 그만큼 이제 올라온 부분에 이제 기여하는 부분이 글로벌 팬덤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가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세븐틴 이제 가장 최근에 네. 지금 이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 지난 앨범이 한 200만 장 넘게 네. 이제 주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선주문이. 네, 이번 앨범 10집 앨범의 경우 선주문이 지금 400만 장을 넘어가지고 과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문이고 주문이 더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과거에는 수출하는 국가 개수가 한 50여 개국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한 160여 개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혹시 그 정도면 그냥 전 전 세계에 세계에 다 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를 안 세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확인, 역시. 네. 약간 이게 사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엔터 산업 초기부터 뭐 일본 먼저 진출하고 뭐 동남아권 진출하고 뭐 그 시장도 물론 이제 큰 맞습니다. 시장이었습니다만, 아시아라는 이제 국가에 좀 국한된 어떻게 보면 또 국내 안에서는 내수에 뭐 기반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그 한계가 없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모든 글로벌 기업처럼 이제 모든 시장에 내가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잘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확실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네. 거는, 과거에는 이제 콘서트 그 목에 보통 이제 저희가 엔터사들의 이제 실적이 가장 유효한, 이제 가장 유의미한 건 이제 음반 판매라든지 네. 이제 콘서트 모객 숫자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팬덤이 아니면 대중들은 사실 저희가 앨범을 구매하거나 콘서트를 그 그쵸. 정도까지는 네.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앨범을 그냥 듣는 음반을 듣는 정도이지. 근데 이제 확실히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과거에는 저희가 콘서트를 이제 한번 모객한다라고 하면은 콘서트 이제 모객 규모 자체가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평균이었다라고 했었을 때 네. 최근에 이제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트와이스, 뭐 당연히 방탄소년단은 뭐 말할 뭐 할 네. 정도일 거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모객하는 이제 콘서트 규모 자체를 보면은 뭐 이제 7만 명, 8만 명, 이제 10만 명 이상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규모의 모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2만 명짜리 이제 2회 도는 2회, 3회 도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5만 그쵸. 명, 6만 명째 네. 한 해 돌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회당 이제 마진도 당연히 높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은 충분히 이제 확인이 됐고 실적 성장도 이제 글로벌 팬덤이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서 성장은 정말 이제 무리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23년도 기대해 볼 만한 기대해 볼 충분하다. 만한 수준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TMI입니다만 네.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를 보러 그 직관을 가거든요. 근데 규모 보면 거기가 크다고 느껴지는데 뭐 2만 명, 혹은 뭐 맞아요. 1만 명, 몇천 이런 정도 수준인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수준이 뭐 7, 8만 명을 모객을 해도 이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거 2만 명 규모의 공연을 뭐 3번, 4번을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에 그리고 그거를 또 여러 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엔터 산업에 대한 이제 글로벌적인 눈높이가 확실히 높아져야 된다라고 높아져야 생각을 합니다. 된다라는 부분이네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 문화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방면으로 퍼져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엔터사들의 멀티레이블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기 때문이다라는 소리도 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멀티레이블 체계가 어떤 건가요? 이제 멀티레이블 체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최근은 이제 또 아니죠. 네. 2월에 한창 뭐 SM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한번 나왔던 이제 토픽인데 요 멀티레이블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조직화를 효율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저희 K-팝 이제 엔터사들을 보게 되면은 한 명의 프로듀서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전담해가지고 아티스트를 이제 정말 발굴을 하고 이제 앨범도 만들게 되고 이제 뭐 뮤직비디오부터 이제 뭐 음반 컨셉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봐주는 네. 이제 이런 구조였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게 가능했죠. 이제 그분들도 뭐 이제 젊으셨고 그렇죠. 뭐 그렇고 시장 자체가 규모가 뭐 크지 그렇게까지 않았기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게 큰 산업이잖아요. 산업이 네.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아티스트 자체도 과거에는 뭐 이제 딱 여자 아이돌 하나, 남자 아이돌 하나 딱 이런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붙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활동 가능한 IP가 보통 한 이제 뭐 SM이나 이제 하이브 이런 데는 이제 10개 이상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의 개인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인 네. 상황이 됐고요. 하이브 그리고 JYP는 이제 조금 2017년 쪽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 명의 이제 프로듀서가 각각 이제 전담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좀 나뉘어 있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구조라고 동시다발적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궁금한 점은 하나 있어요. 이제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소속의 아티스트들끼리도 경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위 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카니발레이제이션 같은 것들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확실히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같은 엔터사에 있는 다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중소형 이제 아이돌들도 굉장히 네.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대형사 아이돌에게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K-팝이라는 게 저희가 과거에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수 시장이 이제 팬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알맹이였던 네. 기 때문에 이제 그 조그만 파이 안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뺏어 먹어 MS를 파이를 뺏어 먹어야 되는 3세대 아이돌끼리 약간 경쟁 구도, 약간 이런 구도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팬덤을 글로벌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체 음악 시장에서 K-팝이라는 장르가 이제 아직까지 마켓 시어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3%밖에 안 되나요? 사실 지금은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글로벌로 이제 저희가 그냥 생태계 자체가 이제 확장하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멀티 레이블 체계를 통해서 사실 효율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그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말씀이신데 듣고 보니 그 말씀이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K-팝의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뭐 연구위원님께서도 최근에 인입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짧은 이벤트가 아니라 좀 하나의 정말 굵직한 트렌드로서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그래서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이제 하이브, JYP 이런 업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올해 4분기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K-팝 아티스트를 이제 데뷔시키고 양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글로벌 이제 국내 어느 정도 팬덤이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로 이제 이렇게 데뷔를 네. 시키면 사실 이게 수순이었잖아요. 네, 약간 그게 이제 일종의. 수순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아예 그 로컬을 중심으로 타겟을 해가지고 로컬에서 그 K-팝 시스템을 들여다가 이제 아이돌을 만드는 그런 형태. 현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현지인들로 구성된 현지인들로만 팀을 만든다라는 거죠. 아티스트를 이제 데뷔 그룹 조를 만들 때 저희가 타겟하는 이제 시장에 맞춰가지고 뭐 일본이나 이제 중국 쪽을 많이 타겟을 네. 했기 때문에 뭐 일본인 멤버 한 명, 뭐 중국인 멤버 한 명,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 조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21년에 데뷔했던 리쭈 같은 네. 그룹이 이제 일본을 아예 타겟을 해가지고 JYP가 그런 이제 시스템, K-팝 시스템을 일본에 이제 도입을 시켜가지고 일본 로컬 친구들을 데리고 아이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일본에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좋았다라고 있고 하더라고요. 네. 성과가 잘 나왔다는 걸 제가 확인했던 게 그 보통 아까 그 콘서트 모객 단위가 네. 이제 팬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돔 투어라고 하면 보통 5만 명 정도 네. 일본에서 이제 가능한 그런 수준인데 돔 투어까지 이제 입성하는데 옛날 이제 동방신기나 네. 이제 뭐 저희가 아는 소녀시대 네. 이런 아이돌들이 이제 길게는 뭐 5년에서 6년까지 소요가 됐어요. 5만 명 정도의 이제 콘서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저에겐 슈퍼 아이돌이었는데 네. 본투어까지 가는데 5, 6년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리쭈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반 판매량 자체도 일본만 이제 타겟해가지고 뭐 음반 발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량 자체가 한 50만 장, 60만 장 이제 팔리고 있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음반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IP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K-팝을 수출을 하는 게 그 시스템을 수출하는 게 이제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증명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이제 미국에서 북미권 내에서도 그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흘러가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이벤트가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재밌었던 포인트가 시스템을 수출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이 JYP가 니쥬라는 그룹으로 일본에서 성공한 게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됐는데 사실 타겟팅하고 있는 더 큰 시장인 이 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유사한 형태로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좀 지금 말씀하신 거 23년 충분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엔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한 것 같고요. 투자자로서 많잖아요. 저희 엔터 기업들 많은데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요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토픽 이제 말씀을 이제 여쭤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하이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이제 가장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네.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건 네. BTS가 사실 이제 주력이었고 이 우려가 사실 제일 많았잖아요. 맞아요. 군대를 이제 순차적으로 좀 가고 계세요. 빨리빨리 나오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 업사이드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막힐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방탄소년단 이외에 이제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작년에 데뷔한 신규 이제 아이돌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돌이 한 30만 장에서 네. 40만 장 정도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데뷔 앨범이 이제 100만 장을 넘게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0년 차예요. 1년 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네. 만 1년이 이제 만 1년이 안 되는. 네, 1년 차 아티스트가 이제 그 정도를 확인을 했고 이 친구들은 북미라든지 글로벌 이런 활동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광고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보면은 사실 뭐 명품 엠베서더 엠베서더로 다 하나씩 가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인지도를 이제 글로벌로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사실 이 친구들이 북미 쪽으로 아니면 이제 글로벌 쪽으로 활동을 확장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연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성장률 자체가 이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아티스트가 뉴진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르세라핌도 잘 네. 봐주고 있고 올해 이제 데뷔하는 신규 아티스트도 이제 세 팀 그 북미 여자 아이돌을 포함해가지고 현지인들로 구성된. 네, 북미 현지인으로 구성된 한 팀을 제외하고도 이제 두 팀 플러스 총 세 팀이 네. 이제 조금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아이돌들 그리고 이제 이미 활동하고 있는 IP 모두가 이제 골고루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이제 실적은 사실 뭐 당연히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미 뭐 1, 2분기에 세븐틴, 투바투 다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플러스 제가 조금 더 열고 있는 업사이드 쪽은 이제 그 2차 수익 쪽으로 해가지고 위버스 관련한 이제 이쪽인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엔터사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보통 음반 판매 그쵸? 그리고 콘서트가 네. 이제 조금 이제 주요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콘서트 매출조차도 이제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활동이 안 되다 그쵸, 좀 보니까 어려웠었죠. 콘서트 네. 매출 안 나오고 굿즈 매출 같이 안 나오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는 콘서트 이제 온기로 돌게 되면서 그 플러스 이제 팬덤 다 신규 유입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응원봉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나씩 다 사야 네. 되는 세트로 다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굿즈 매출도 이제 같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일본 IP가 이제 이번에 신규 입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KB48이라는 그룹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요 친구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요 팬덤이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요 팬덤이라고 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을 지갑을 잘 여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뭐 V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채팅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결제를 하시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에 이제 플러스되는 효과 하나가 기대가 되고 네.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AKB48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으로는 그 101 해가지고 네. 당신의 소녀에게 이제 아, 투표하세요. 예, 예, 이제 예. 요거에 이제 문자 일본 보내고 버전 투표하고 막 네. 하잖아요. 네. 이제 요 버전인 건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투표할 때 이제 드는 요금이 한국보다 훨씬 높거든요. 한 통화에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한 통화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한 번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이제 뭐 그 팬분들은 이제 그 오빠 그리고 뭐 누나분들의 이제 그런 네. 데뷔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몇십 통씩 거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시스템만 구축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고정비 그 이후에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그쵸. 계속해서 이제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수익성이 이제 굿즈 판매, 뭐 음반 이런 것들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위버스라는 게 나름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가 추가가 되면 될수록 수익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티스트와의 접점이 그리고 팬들이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이 락인 효과도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이제 하이브가 가진 또 다른 경쟁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MAU가 한 8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2분기부터 유료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번 2분기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말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10%만 이제 유료로 넘어온다라고 이제 했었을 때 거기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또 이제 플러스 효과가 다른 정말 순수 엔터사들 대비했었을 때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뭐 이타카 홀딩스라든지 이제 올해 QC 홀딩스 네. 같은 미국 레이블들을 이미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레이블 안에 있는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네. 뭐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이제 팬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보되어 있는 요 북미 IP까지 저희가 이제 입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저희가 열 수 있는 상승 폭은 정말 더 커질 수 있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스 플랫폼은 어쨌든 한번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유료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을 때 마진율이 엄청 거의 50% 네, 일단 좋을 마진이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가 계속 이게 거의 안 늘어난다고 되니까. 하면 정말 좀 다른 엔터사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연구원님 모시고 엔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23년에도 역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료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